해도 될까요? 네. 예, 예. 그 오늘 아침 내용은 그 SNS 활용한 이벤트 쪽으로 이제 했거든요.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이번 주에 공 원장님 이제 그 코엑스 행사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쪽은 이제 거의 뭐 준비도 다 끝나시고 뭐 확정도 됐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데는 좀 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벤트 그러면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오프라인 이벤트고 온라인 이벤트는 이제 무슨 경품 걸고 하는 뭐 간단한 거 막 요런 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벤트가 옛날에는 오프라인만 했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되거나 이제 저기 하니까 온라인은 공지나 알림용으로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온라인에서는 미리 그냥 올려놓고 그다음 아니면 신청 같은 거 받고 뭐 요런 정도 선이 이제 최소한이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온라인 안에서 아예 이제 그 회의나 교육 뭐 이런 게 이루어지고 이제 좀 더 나가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제 좀 그런 걸 하고 이런 걸 조금은 경험은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화상회의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데서 잠깐 이렇게 하는 선에서 생각을 하지 완전히 이벤트를 이렇게 그 묶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SNS 마케팅 책자 그 개정판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면서 거기 이벤트 부분이 한 장이에요. 한 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 내용을 일부지만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 요거를 아침에 하는 간단한 스터디지만 그 공원장님 지금 라이브 중이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보통 하면 이제 이성재 님도 뭐 라이브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못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컨텐츠가 남잖아요. 근데 돈을 몇백씩 드리고 저기를 해도 코엑스나 이런 데서 부스를 만약에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굉장히 비싼 몸값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며칠씩 거기 자리를 지킨단 말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번 이제 코엑스에서 공원장님 거기 가서 이틀인가 거기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그러셨나요? 근데 네. 이틀 동안 그렇게 가 계신 동안 월요일이 되면 어떤 컨텐츠가 남아 있을까요? 기록이? 그냥 행사했다는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것밖에 없겠죠. 한 장은 아니고 좀 열심히 찍으시겠지만 어쨌건 뭐 명함 주고 받은 거, 뭐 그다음에 방명록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컨텐츠가 그 적거든요. 그리고 오신 분들하고 그때그때 인증샷 좀 찍고 이러면 아마 최고 노력하신 거 아닐까 이런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SNS 안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하게 되면 지금 오늘 아침에 요렇게 한 그 컨텐츠 양이 어쩌면 그 이번에 코엑스에서 거기에서 하신 전체 컨텐츠 양보다 이게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신경을 안 쓰면. 그게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온라인 안에서 이벤트 하는 거하고 오프라인 이벤트의 큰 차이인 거예요. 들어간 그 비용, 인건비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기회비용이나 나머지를 다 봐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남은 거하고 이 차이를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아침에 제가 이거 열었지만 실제 컨텐츠가 남는 건 공원장님이 타임라인에 남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올리면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들이 거기에다 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잖아요.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해서 공원장님이 또 답글을 또 남기시죠.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UCC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그 참여하신 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기본 컨텐츠가 있는 거에 추가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하나 띄워놓은 이미지 한 장, 요 도해 한 장, 요거에서 출발은 했는데 근데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영상도 남고 그게 온라인에 글로도 남고 댓글도 남고 또 누군가 퍼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컨텐츠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도 이런 효과를 약간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오신 분들한테 뭐 보통 인증샷 찍어서 어디 올려주시면 그다음에 뭐 작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하다못해 뭐 종이 가방 하나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컨텐츠 확보의 기회가 달라진다. SNS가 결합이 되면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해관계자 확대 및 강화라고 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명함까지는 받았어요. 예, 그 오프라인 행사를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받은 그 명함에 다시 연락하고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그게 꽤 이제 그 쉽지 않은 작업이잖아요. 시간을 맞춰서 찾아가거나 통화하는 거는 참 많이 어렵고 그 대신 DM 발송이라든가 나머지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수월하고 이렇게는 했고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집에 있기가 너무 심심해서 여기 과천시 거기에 사회적 경제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 교육 과정이 있어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갔더니 전에 이제 그 과정을 사실은 사회적 경제 쪽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해가지고 그 사회적 경제 쪽 이렇게 그 시작하는 분들이나 또 전문가의 양성 요걸 이제 과정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가 거기 와가지고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그냥 소일거리로 가가지고 좀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얼굴이나 좀 보고 오자 그러고 딱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그분 채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교육한 대로 그대로 그 프로필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필 똑바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소통하고 그리고 패친 5,000명 꽉 채우란다고 진짜로 딱 5,000명을 꽉 채운 상태로 계속 해갖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유리하다. 명함으로 그냥 받아놓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고 그게 익숙한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치과 쪽은 아직은 그런 쪽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 쪽이 꽤 많으실 거라고. 온라인도 많이 있나요? 없어요. 공부나 뭐 함께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지금 하는 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는 쉽지 않다. 역시나 어느 분야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는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이번에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가 SNS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패친이 이번에 많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행사 실제 관여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찾아오신 분들까지 패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하고 댓글 주고 받는 거 그리고 향후 행사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질적인 상대방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있으니까 주고받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NS 이벤트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회나 이런 거에서 강한 특성이 있다. 소통이나 예, 그리고 그 의미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같은 행사를 한다고 해요. 내년에 행사 하나요? 같은 행사를? 네, 그러면요. 그죠? 그러면 1년간 그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 행사와 행사 사이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오셨던 분들하고 내년에 또 행사할 때 연결성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죠? 이게 이제 지역의 축제나 농촌
농촌 축제 같은데 이런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가서 보면은 매년 예산이 똑같이 또 들어가요. 오히려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올해는 사정이 안 좋아서 뭐 어떻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뭐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작년까지 왔던 분들은 어떡하고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행사 축제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매년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해서 원래대로라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때야 되냐면 매년 예산이 줄어들어도 행사가 그대로 유지가 되든지 같은 예산이 매년 들어간다면 행사가 점점 강해져야 맞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현실이.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온라인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하고 관계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유지가 됐으면 그리고 그 많은 컨텐츠가 남아가지고 자산이라고 느껴졌으면 1년 동안 그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내년 행사도 안에서 함께 준비되고 해가지고 하나의 큰 문화로 해서 자리를 아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성 때문에 스토리 부분 있잖아요. 연결이 돼야 스토리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스토리텔링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업 이야기 하면서. 스토리텔링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중간 부분이 이렇게 텅 비어버리니까 스토리가 되지 않고 이벤트가 진짜 단어 그대로의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온라인 쪽이 결합이 되면 스토리가 실제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다. 우리 손으로 스토리를 구축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 빌딩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저기 공 원장님 이번에 행사하신다는 거를 패친 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뭐 거의 전혀 모르죠. 아니면 지금 그동안 함께 사업하시던 곁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은 비율이 몇 %나 될까요? 지금 전혀 몰라요. 일단 상황이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예, 뭐 하여튼 전혀 모른다 해야 될 정도죠. 뭐. 근데 뭐 공원장님 주말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러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는 그 평일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사업하는 거 이거 생각하면 이틀이라는 시간은 또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네네. 일주일을 하고 다음 일주일 또 일하는 사이에 아주 굉장히 비싼 시간을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실질적인 가치를 그걸 제대로 나나 이웃들이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시작하기 전부터 행사 준비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려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로 전하는 사랑 그 부분에다가 처음에 이제 이번 행사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거기에다가 이벤트를 거는 거죠. 이벤트를 걸거나 또는 글을 게시해서 발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코엑스에서 있는 이런 행사에 이번에 저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 곁에 있는 분들, 관여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업체와 관련된 데는 이런 거고, 내용은 이런 걸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본인 분야가 아닌 분들도 이번에 좀 관심 갖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와서 같이 이렇게 좀 분위기도 보시고, 아니면 기존에 저랑 이쪽 분야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또 이번에 준비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 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벤트를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그거 자체가 비용 증가를 의미를 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는.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주 대단한 이런 투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행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그 건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마저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못다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컨텐츠를 기반으로 마저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끝나면 끝난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끝났으면 끝났고, 정저기 하면 뭐 아쉬운 점이 있으면 내년에 또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작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무한한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비용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 이틀, 내 3일,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직원들이라든가 나랑 관여된 사람들의 그 시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지급했던 부스 비용이나 뭐 참가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오시는 분들도 돈 내고 들어오더라도 그게 비용이 전부가 아니라 본인들도 주말에 귀한 시간을 쓴 거잖아요. 이동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거기를 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범위 벗어난 분들이 그 자리에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는 분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에서 병렬로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해외도 당연히 동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참여자도 오프라인에서는 각 부스가 자기들 역량대로 다 불러대고 막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비용에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이라는 게. 예, 근데 온라인은 이거를 굉장한 규모로 키워대도 사실 비용 증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자간 소통 뭐 요런 것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오프라인은 행사나 회의를 하면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위한 스튜디오다라는 말을 제가 현장에서는 참 많이 해요. 행사를 진행하는 스튜디오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규모를 키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키우면 비용이 함께 증가를 하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최소한으로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오히려 온라인 쪽을 거기에서 오프라인에서 절감한 걸 가지고 온라인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이 앞으로는 점점 더 필요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환경 많이 생각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예.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비건 하시고 또 바다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하면 환경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이동해서 코엑스 올 때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한 규모일 거라고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하는 거 그거 자체로 오프라인은 스튜디오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갖고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하고, 온라인 부분을 강화하는 편이 환경을 위해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교통정체나 이런 것도 없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좀 이제 이야기를 더 가면 오프라인에다 그만한 규모로 우리가 건축이나 토건을 일으켰을 필요가, 이건 이제 다 지났으니까 쓸모없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도 있다. 이후에는 오프라인에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보이는 거를 많이 만들어내느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발표는 제가 좀 드렸고요. 예. 장 소장님 들으신 소감 어떠세요?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요즘에 벌써 뭐 오래전부터 뭐 온, 오프, 믹스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 이메일이나 행사 이런 거 뭐 홍보 오는 것들이 좀 덜어 있잖아요. 온, 오프, 믹스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행사에나 뭐 참여한, 근데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뭐 온라인 이벤트에 대한 것들은 코로나가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뭐 그 필요성이라든가 효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그 급진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하여튼 그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그 주최 측에서도 실제로는 개개 부스의 그 오너들이 실제로 이 오프 온을 이렇게 그 잘 조화롭게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효과가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지금 그 뭐지? 그 서울시 50 플러스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아쉽다. 단점이 참 많지만 이제 오프라인 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생분 중에 한 명이 줌으로 들어왔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오프라인 할 때는 선생님 얼굴이 그렇게 생기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공부하는 그 동료들 뒤통수만 보다가 제가 항상 집에 오곤 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하니까 수업 듣는 내내 다른 분들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얼굴 가리지 않으니까 좀 사람 대하는 기분이 나네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지금 꼭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게 오히려 저는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웃자고만 하신 이야기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저는 그런 면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그동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생각 변화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공 원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의견이 어떠세요? 대표님, 그러면 이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쪽에 이제 특수성도 있기도 하고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이게 역으로 그럼 그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온라인에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사실은 갖고 그랬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제 생각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뭐 늦든 내일이든 모레든 아직 2, 3일 남았으니까 할 수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뭔가는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오프라인 그 이번 주에 마치고 나서 온라인에서 지전사가 되든 아니면 뭐 제 개인 페이스북이 되든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든 해서 온라인을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을 온라인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에 이제 우리가 나가는 기본적인 목적은 거기 가서 치과 의사들을 우리가 따로는 만날 기회들이 없으니까 우리 꿈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인데 당신들이 좀 가입을 해주라.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해주고 또 안 되면 후원이라도 해주라. 후원 모금 아니면 후원 이런 그냥 개념으로 일단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여지면 이거는 온라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단 뭐 치과 의사가 들어오든 아니 일반인들이 되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는 같고요. 또 처음에 홍보를 이렇게 다 많이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자체가 모이는 인원이나 모이는 사람들이 다 치과계에 있는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기 오는 경우가 뭐 아무도 없다고 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예. 들어가려 그러면 등록을 할 때 치과계에 관련 있는 사람, 근무하는 사람, 치과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고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 중이라서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알리는 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라 소리를 사실은 전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덱스가 열립니다 하는 걸 이야기를 안 했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이제 치과 의사들 모임하는 그 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하고 이렇게 알리는 정도 뭐 그런 정도에서 일단은 끝났거든요. 지금 현재 고르고 있는데 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알리질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움직이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그게 제가 지금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회원이 되거나 아니면 후원자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면 예를 들어서 후원하게 되면 거기 뭐 우리 이거 치약 칫솔 세트 선물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를 우리 온라인상에서 그거를 뭐 진행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에
우리 그쪽에 인재 쪽하고 우리 서국장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이렇게 미팅을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던 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들 상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을 안 하고 안에서만 그냥 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명함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진행해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제 생각은 그게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방법을 다음 주가 되든 뭐 이렇게 가기 전에 하루 전이 되든 뭐든 어떤 된다면 그런 방법은 어떻겠나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예. 그쪽에 사실 그렇게 많이 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딱 제한이 돼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꽂혀서 지금 시간을 자꾸 머릿속에서 제한이 되는 거지, 이미 시작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우리는 가능하다. 이런 게 되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많은 게 아니라 그 후원 약정서 있잖아요. 네. 후원 약정서 이거 한 장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너무 과하게 했나요? 아니요, 말씀.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에서 하건 이 랜딩 페이지에 도달하게 만들고 이걸 써서 제출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 이 고를 분명히 하는 거죠. 고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후원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나중에 잘 되는 거 그게 당신에게 보람입니다가 아니라, 쓰고 후원하시고 그 다음에 후원을 위해서 모인 분들이 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참 어느 일정한 그룹이잖아요. 일정한 그룹.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하고 이 코드가 맞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함께 지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보상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한쪽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후원 약정서에서 돈 정확하게 입금하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 어떻게 투명하게 썼다 보여주는 거, 이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분들을 공동체로 묶어내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이걸 유지를 하겠다, 이 공동체를. 그리고 당신들끼리 이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지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고 제대로 하겠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저는 치아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그룹이 아닐까. 치아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그룹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원장님의 프로필 페이지. 이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는. 예,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이벤트도 걸 수 있고 글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한 최종적인 랜딩 페이지 있잖아요. 그 약정서에 대한 게 지금 완성돼 있는 게 어느 상태인지, 예, 그런 거, 요런 거를 오늘은 좀 점검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거를 동시에 올림과 동시에 그 또 공원장님 타임라인에 보면 맨 앞에 그 상위 고정 지금 시켜놓은 글 하나 있잖아요. 필리핀. 네. 그게 좀 여러 개면 좋은데 하나만 올라가긴 하지만 그 주소는 조금 보관을 해놓고 그거 나중에 다시 올리셔야 되니까 지금 새로 한 거를 또 상위에다 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최소한 며칠 동안만이라도, 예, 그렇게 갖고 좀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상단에 그 커버 자리, 그 자리도 조금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저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아침에 그냥 주제로 한번 꺼내 봤는데, 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예. 중요한. 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개그타운에서 뵙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다시 네. 뵈야죠. 예, 예, 예.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네.